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달에 30억을 벌 수 있는 조인트 사고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제가 최근에 부동산 클라우드 서울휘 대표님과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책을 딱 저한테 주시면서 이 책 읽어봤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안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 진짜 좋다고 하면서 절판됐대요. 절판됐는데 마지막 남은 10권을 자기가 구입을 해서 지인들을 주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권 중에 한 권을 제가 이제 선물을 받게 된 거죠. 정말 좋았다고 해서 코지마 미키토와 사토 후미야키라는 두 사람이 회사를 운영해서 한 달 만에 3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담은 책이에요. 대박. 이분들은 지금 이런 사업 관련된 강의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참가비가 100만 원인데 세미나가 항상 100명 이상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강의할 때마다 1억씩 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어떻게 계속 사업을 망하고 그랬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나이가 한 분은 75년생, 한 명 80년생이니까 되게 젊죠. 근데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혹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요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대학원을 가고 싶어요. 석사, 박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석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일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석박사를 딸 시간이 없다고 지금. 왜냐면 누군가는 지금 한 달 만에 30억을 벌고 진짜 빠른 시간에 성공을 이루기 때문에 물론 빠른 성공이 다 뭐 좋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기회가 너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석박사도 나쁘진 않지만 자기 분야가 그걸 꼭 해야 되는 분야면은 상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대부분은 적정한 타이밍이나 만남을 통해 성립된 우연의 산물이었다. 자, 우연의 별표.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우연한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거죠. 가까운 시일 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엄청난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둘이 협력하여 처음으로 발매한 상품은 단 1개월 프로모션으로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번에 지명도가 상승한 우리는 공동명의 회사를 만들어 더욱더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연계하여 16개의 그룹을 설립했대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각 스테이지에서 당연한 일을 하나하나 공들여서 해나가는 것이래요. 겨우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연한 일이 쌓인 끝에 성공이 찾아온대요. 특히 여기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인터넷 비즈니스인데 인간관계가 필요해? 라는 것도 되게 많은 사람의 의문이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까운 사람에게 상담하지 말아라. 나의 비즈니스, 나의 계획,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왜 상담을 하면 안 되는지를 써놨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심리가 있다. 가능하면 내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밸런스를 유지하는 편이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잠재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변화와 성장, 하물며 행운에 대해 질투와 곡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대요. 여러분이 잘 되면 배우자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배우자가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무조건 기뻐할까요? 아니요. 나랑 비슷해서 나랑 평생 사랑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정말 성공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한다.
한국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걸 진심을 다해서 기뻐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한국에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를 평생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모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성공을 기뻐해 주면서도 한편으로 질투하거나 유라가 유명해지면 나를 안 만나줄 것 같은데 라고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당신이 상담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런 심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에서 당신에게 유익한 의견이 나올 리가 없다. 그뿐이겠는가?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한대요. 야 그거 망해 위험해. 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야 하지마 불안해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하자면 제가 어떤 걸 시도할 때 여러분들이 봐서 와 저거 되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례들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면 다 반대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반대했어요. 투자도 반대하고 제가 책 내는 것도 반대하고 야 그거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성공 곡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공 곡선은 이런 식으로 된대요. 많은 책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훅 올라가죠.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막 해봤는데 잘 안 돼. 라고 포기하게 돼요. 제가 요즘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에 투자하지 마세요. 자, 커피숍을 차렸다. 고깃집을 차렸다. 그러면 월세 내야 되죠. 인건비 줘야 되죠. 해서 6개월 못 버팁니다. 6개월, 1년 하다가 포기해요. 인테리어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 비즈니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여러분이 뭐 블로그를 키운다거나 유튜브를 시작하신다거나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지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나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준비 기간에 노하우를 축적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불안하겠죠. 나는 왜 잘 안 될까? 성과가 왜 나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 배워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대요. 비즈니스에는 실수와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다. 실패하면 개선하면 된다. 실패가 없는 비즈니스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자신에게 변화를 주는 법. 첫 번째, 가능하면 환경을 바꿔라.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아 게으름을 피울 틈이 없다. 두 번째, 가능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움직여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려라.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직업, 키워드를 막 입력해보래요. 그 관련 블로그나 이런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작업할 시간대를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을 하겠다라고 매일 정해놓고 그대로 실천해라. Just do it 이네요. 그냥 무조건 해봐라는 게 루틴하게 해봐라고 하는 게 이 핵심입니다. 자, 인간관계를 확실하게 쌓아나간 사람은 비즈니스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과 만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일과 채팅보다는 전화를 하는 편이 좋고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만일 인터넷이 이 세상에 없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이 있대요. 이 저자는. 또한 그런 경영자가 마지막에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참고로 내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비법은 4가지다. 첫째, 먼저 상대방에게 준다. 둘째, 사람에게 호감을 산다. 셋째, 상대방에게 요령껏 부탁한다. 넷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어떤 학원 선생님이 이 책은 참 괜찮아요. 비즈니스 할 때 참고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하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주문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 벌써 샀어요. 라고 하면 와, 이 녀석 동작 빠른데? 라고 눈여겨볼 것이다. 행동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인상을 준다.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뭔가를 더 주고 싶어요. 이 책을 벌써 주문했어? 그럼 다른 책도 얘기해주면 또 주문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그 다음 레벨에 있는 책이라든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지식을 전달할 맛이 나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그냥 또 얘기해줘봐야 뭐 듣지도 않을 텐데 라고.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해서 더 예쁨을 받을 수 있대요.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상대가 기뻐할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기버, 남에게 자꾸 주는 사람이 되자 베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철저하게 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모든 사람들 내리에 박혀 있다면 머지않아 주변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 요구하지 말고 주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이익이 있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슨 콩고물이 떨어져 라고 하면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죠. 성공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은 매우 간단하다.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갖고 싶은 것을 제공한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면 되죠. 비즈니스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타깃을 여성, 노인, 남성, 아이 다양하게 잡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타깃을 넓게 잡을수록 상품의 컨셉이 애매해져요. 그래서 30대의 독신 여성 중에 오피스 레이디에게 뭐 좋은 것 이런 식으로 딱 그들을 위한 타겟팅을 하면은 송곳과 같은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SNS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인터넷 마케팅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길거리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온라인 마케팅은 노출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송곳 같은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팬넷 타카타라는 텔레비전 통신 판매 업체는요. 스펙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는 이 메모리가 몇 기가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할머니도 손자의 운동회를 가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막 설명해줘요.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할머니의 행복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박막내 할머니 유튜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할머니의 행복으로 이 할머니가 요즘 장 요구르트 유산균을 먹는구나. 과일을 저렇게 맛있게 드시는구나. 뭐 개모임 할 때는 이렇게 원칙이 있구나. 그걸 막 배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보 교재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었대요. 돈을 벌기 위한 교재, 다이어트와 자신을 꾸미는 방법, 여성을 사로잡는 테크닉, 연애를 잘하는 법, 인기를 얻는 법, 애완동물의 훈육, 사육법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잘하는 거.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치 있는 정보, 툴,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철저하게 준다. 당신이 대상으로 삼고 싶은 고객 타겟층이 갖고 싶어 할 것 같은 것들 가득, 물론 공짜로 주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원칙이죠. 공짜로 주자. 1개월 만에 아토피가 개선되는 식사법이라는 교재를 제공했대요. 그 결과 신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1개월 만에 무려 700건의 교재가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키워드를 검색해 보래요. 월간 검색 수가 5,000건 정도라는 1인 규모의 비즈니스라면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 달에 한 5,000건 정도 한다. 5,000건 중에 한 50명, 100명, 몇백 명만 내 사이트로 와도 할 수 있겠죠. 자,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요. 첫 번째, 고민이 깊고 욕구가 강하다. 요즘은 연애 가르치는 그런 책도 되게 많이 팔려고 그래요. 인터넷에서 월간 검색수가 많은 단어 최소 5,000건 이상, 새로 발생한 장르, 스마트폰 시장, SNS, 매칭 같은 것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 하기 좋죠. 동종업계, 라이벌이 없거나 적은 것들, 당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장르, 이런 것들 좋다고 합니다.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흡해도 다른 일을 제쳐놓고 일단 일을 끝내버려요. 내가 이 일을 아주 잘하지 못해도 일단 이 일을 끝냅니다.
예를 들면 상품의 판매 사이트를 만들 때 3개월을 들여서 만들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3일 만에 만들 수도 있어요. 라이벌보다 시작이 늦었다고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따라잡고 앞지를 수도 있고 다음 기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향한 길이 점점 넓어진다고 합니다. 뛰어나지만 늦는 사람보다 미흡해도 빨리 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이유. 손자병법에 그런 지혜가 있어요. 졸속이 낫다. 빨리 전쟁을 치는 게 낫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그지같이 시작하세요. 그지같이 하세요. 예, 이게 뭐냐면 그지같이 시작을 해야지 빨리빨리 해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완벽해지면 뭐 책을 쓸 거야. 더 뭔가 나아가면 뭐 강의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합니다. 내가 완벽해지고 더 나아가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자기 만족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저에 대한 만족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제가 뭐 이걸 엄청 잘하고 이 분야에 내가 막 최고고 대단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마인드가 그지같이 하자. 마음이 얼마나 편해. 나는 그냥 거지같이 하는 사람이야. 저에 대한 기대치를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죠. 거지같이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그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비즈니스로서 성립하기까지의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자, 인터넷 비즈니스는 돈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많으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돈을 들이면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다. 결과 비즈니스를 궤도에 올리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바꿔 말하면 잡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죠. 자, 장래 상관없이 성공한 스킬, 옥션, 수입 판매, 매매 중개, 정보 기업, 매칭 비즈니스는 그 사람 자체가 누군지 몰라도 가능한 거죠. 요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 거의 매칭 사이트 아닌가요? 너와 나를 연결해 주는 거지. 유튜브가 컨텐츠 자체를 제작하진 않아요. 물론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블로그 자체가 컨텐츠를 만들진 않죠. 컨텐츠를 보는 사람과 생산자를 연결해 주는 것뿐이에요. 크몽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크몽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매칭을 해줘요. 그 전문가와 내가 필요한 것과 검색을 해가지고 뭐 영상 제작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유튜브 홍보해주는 사람, 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잘못된 노력은 열매가 되지 않는다. 노력을 잘못하면 열매가 되지 않는데요. 풀 마라톤을 30분 이내에 결승점에 도착해주세요. 42.195km를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무리야,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페라리를 타고 달려가면 된대요. 시속 100km는 가볍게 달리니까 30분 이내에 갈 수 있다고. 자, 탈 것이든 날아가는 도구든 사용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통찰로 생기죠. 월 수입 1,000만 원 목표로 하는 사람이 시급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일해도 200만 원밖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요. 노동시간과 수입이 연결된 그런 업종은 정말 내가 많이 벌고 싶다면 그만두는 선택을 해야 된대요. 이게 바로 탈 것의 시스템이에요. 난 걸어서 갈 거야 라는 걸 포기하고 차를 뭐 타든가 자전거를 타든가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나는 1,000만 원 벌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계속 시급 10,000원짜리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느라 시간을 다 뺏겨서 다른 걸 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분야를 계속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전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 책을 더 많이 읽고 싶고 음악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많이 못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책을 읽는데도 집중해야 되니까. 또 방송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더 여유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1개월 만에 3,000명이 만약에 당신이 만든 사이트, 여러분이 무슨 SNS 마케팅을 시작했다거나 뭔가를 오픈해서 3,000명을 모았어요. 자, 그 중에 30명이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0.0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1%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1%인 사이트는 매우 우수한 편이고 합격이래요. 이런 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블로그 같은 거를 구독자를 막 늘리고 팔로워를 늘리면 여러분한테 상당히 유리합니다. 뭘 하든 유리해요. 여러분이 과외 강사를 하든 과일을 팔든 아니면 강사가 되든 뭘 하든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나는 아무 컨텐츠가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분도 구독자를 늘리는 어떤 매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벤트 같은 거, 서평 이벤트, 무슨 무료로 이벤트 선물 주는 거에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블로그에 아무도 없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겠어요? 아니면 3,000명이 있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당연히 3,000명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혹시 있는 전업주부라면 내 사이트를 좀 키우는 게 공짜로 여러분 분유도 받을 수 있고요. 공짜로 무슨 애기 옷도 주고요.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그룹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공짜로 많이 뭔가를 받았고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이제 책 이벤트 같은 것도 받고 그랬어요. 그럼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상품을 공짜로 받아요. 블로그를 잘해가지고. 잘 팔리는 사이트는 능력 있는 영업맨이다 라고 합니다. 사이트 첫 화면에 대상 고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캐치카피가 필요하고요. 압도적인 증거 제시와 정보 제공자의 신뢰감 있는 프로필, 저명인의 추천글. 이 사이트에서 파는 어떤 물건은 막 연예인이 나와서 되게 좋아요 라고 홍보할 수도 있겠죠. 명확한 혜택도 당연하지만 구입 기한, 이 물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살 수 있어요. 판매량은 총 100개입니다 라고 한정성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크로스셀링은 기존 고객이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고, 업셀링은 기존 고객에게 상위 것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래요. 예를 들면 햄버거 집에서 포테이토를 함께 드시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셀링. 500원을 더 내시면 포테이토 M 사이즈에서 라지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업셀링이에요. 고객이 한번 내 고객이 됐으면 놓치지 않는 세일즈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개발해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월 수입이 1,000만 원만 되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수입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왜? 난 1,000만 원 됐어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그때부터 노력을 하지 않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뭐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월급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기 개발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 영업직은 어때요? 내가 하는 만큼 더 나오니까 계속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은 순간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기업이 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인트 협업을 하거나 이런 파트너십으로 브랜딩하는 것들은 이게 필요하대요. 단 한 가지라도 당신이 넘버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을 습득하라. 특별히 뛰어난 스킬이 있으면 당신의 브랜드력이 올라가고 달인으로 평가받게 되며 다른 것을 잘하지 못해도 조인트 등으로 그 후에 전개가 쉬워진다. 제가 이 책을 선물해 주신 부동산 클라우드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 분야 0.1%만 살아남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인터넷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오프라인을 갈 때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가죠. 그래서 어떤 분야든 SNS 마케팅을 통해서 편중이 되고 쏠려 있고 누가 잘한다 라고 누가 좋아요 라고 소문이 나면 다 그쪽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심해지겠다. 그러니까 내 분야 넘버원이 아니면 힘들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자기 분야의 넘버원으로 키워야 돼요. 어중간하게 공부하고 이런 것으로 성공하기 되게 힘듭니다. 저도 최고의 조인트 상대를 발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저자는 2명이잖아요. 둘이 굉장히 협업을 잘해서 성공을 이루었어요. 너는 이걸 하고 나는 이걸 하자. 너는 이걸 잘하고 나는 이걸 더 잘하니까 해서 함께 했죠. 자, 조인트 상대는 발견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바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 자신이, 우리 자신이 아직 그 단계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에서 비춰보면 자신의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반년 정도는 자지 않고 목숨을 걸 정도로 기계가 없으면 비즈니스 궤도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 중에 반년 정도 자지 않고 목숨 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책 읽는 거 할 자신 있었고 부동산 투자도 저한테 너무 재밌는 일이었어요. 정말 사랑하고 자지 않고 목숨 걸고 재밌게 할 생각이 있었죠. 음악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악도 막 틀고 노래도 부르고 막 노래 프로그램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방송도 되게 좋아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 말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책을 업로딩하고 라이브도 매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도 뭘 내가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 뜨개질 잘해서 되게 성공하신 분 있어요. 뜨개질 분야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다이어트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요리 너무 좋아해서 요리 분야에서 완전 성공해서 돈 정말 많이 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뭘 해서 성공하는지 보지 말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 나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부에서 영입해온 사장은 이것이 어렵다. 목숨 걸고 하나요? 외부 영입 사장이? 아니요. 월급 준 만큼 합니다. 반년 정도 자지 않고 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기하게도 자신이 성공한 노하우를 숨기고 몰래 혼자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좀처럼 큰 성공은 하지 못한다. 돈을 벌 수 있었던 지혜와 방법을 바로 공개할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타인에게 지혜를 알려주면 자신이 시장이 침범당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정반대다. 아주 간략히 말하면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을 세상에 알리면 월 5,000만 원을 벌게 된다. 그 시스템은 우리도 좀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대여대취라고 해요. 많이 주는 사람이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쫌생이처럼 막 안 주려고 하고 막 뭐 노하우 있으면 자기만 알고 있고 막 밥값도 안 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잘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한테 노하우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잘 된다. 이게 비즈니스의 원칙이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지 않고 자꾸 나한테 뭘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곁에 있기가 싫어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2번 읽으면 경제적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3번을 읽으면 행복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고 있죠.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당신 차례다. 당신의 성공을 향해 첫 페이지를 활짝 열어라 라고 합니다. 조인트 사고라는 책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또 만나요.